송기술사입니다. 계속해서 임업기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71번 체인톱의 사전 점검 사항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체인톱으로 임목을 벌채하고자 할 때 사전 점검 사항을 열거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체인톱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작업 전 점검으로 일상 점검에서는 체인톱 외부, 카브레타, 연료주입구, 머플러, 스프라켓 드럼 주변, 가이드바 오물 제거 등이 있고 나사류, 느슨함, 외관 상태 점검 및 수리, 그리고 에어 클리너 먼지 제거,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휘발유로 닦을 것, 그리고 핸드 가드, 체인 브레이크, 스로틀 컨트롤러, 록아웃 등의 안전장치 이상 확인, 적정한 체인 오일, 토출량 확인, 그리고 소체인의 이물질 제거하고 손상 유무 확인, 그 다음 소체인의 장력 조절, 톱날을 세울 것 이상이 작업 전 점검 사항이고 정기 점검으로는 실린더 냉각핀의 이물질 제거와 손상 유무 확인, 그리고 연료 필터, 오일 필터를 휘발유로 세척, 그리고 머플러의 그을음으로 카본이 붙어 구멍이 좁아지므로 청소를 함과 동시에 실린더 배기구도 청소할 것, 점화 플러그 전극의 간격 조정, 점화 플러그에 붙은 카본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가이드바의 변형 유무와 마모의 정도를 확인, 스프라켓의 손상 유무와 마모의 정도의 확인이 정기 점검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6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2번 체인톱의 운전 작업 시 유의점입니다. 75회 1교시에서 기계톱 작업 시 일반적인 유의점 5가지를 쓰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체인톱의 운전 작업 시 유의점을 살펴보면 먼저 작업 시 일반적 유의점으로 체인톱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작업과 연계된 계획 수립으로 체인톱의 조작 시간을 1일 2시간 이하로 합니다. 체인톱의 연속 조작 시간은 길어도 10분 이내로 하고 이동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작업 시에는 엔진의 회전수를 올리고 체인톱을 나무에 가볍게 접촉시킵니다. 가이드바 안내판의 끝부분으로 작업하는 것은 피합니다. 절단 시에는 도중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절단 작업 중 안내판이 끼어 소체인이 정지할 때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체인의 장력에 주의하고 느슨해지면 바로 조정합니다. 소체인은 적시에 날새기를 하고 예비 소체인은 작업 시 항상 지참하여 적시에 교환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체인 오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림은 벌도 방법의 일례입니다. 먼저 수구 높이 그리고 35도로 수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구 작업을 합니다. 수구 깊이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이고 벌도 방향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벌목 작업 시 유의점은 벌목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먼저 벌도목 주위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작업 자세를 편의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벌도 방향을 정하고 벌도되는 방향으로 수구 자르기를 한 후 반대쪽에 추구 자르기를 합니다. 추구를 자를 때는 충분한 주의를 요합니다.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빨리 체인톱을 빼고 나무가 넘어갈 때에도 톱을 작동하면 체인톱이 끼게 되고 목편이 날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방향으로 충분히 아래까지 수평 자르기를 합니다. 그림은 절단 방법의 A입니다. A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1번 자르고 2번 자르고 3번, 4번, 5번, 6번 선회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 자르고
5, 6, 7, 8, 9 자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조제 작업 시 유의점으로 체인톱의 작동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끼인 나무를 절단할 때는 끼지 않도록 쐐기 등을 사용합니다. 그림은 체인 작동 크로스 커팅 방법의 A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6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3번 체인톱의 안전장치입니다. 111의 3교시에서 체인톱의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체인톱의 안전장치를 보면 체인톱의 엔진은 1분에 약 6,000에서 13,000회까지 고속 회전하고 또한 소체인도 초당 6에서 15m의 속도로 안내판의 주위를 회전합니다. 따라서 작업 중 안내판의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되면 소체인이 반발력으로 안내판이 작업자가 있는 뒤로 튀어 올라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킥백이 일어나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 자동 체인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0.1에서 0.15초 이내에 체인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인이 끊어지거나 안내판에서 벗겨질 경우 이를 잡아주는 체인잡이가 있고 작업원이 체인톱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만 스로틀 레버가 작동하여 체인톱 날이 회전하도록 안전 스로틀이 등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원의 손을 보호하는 핸드가드, 앞선 보호판 핸드가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체인 브레이크 레버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인톱의 경우 작업원이 손으로 잡고서 작업하게 되므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손잡이 부분과 본체 사이에 방진 고무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시판하는 체인톱의 손잡이 부분의 진동 가속도를 일본 노동성 고시 안전규격에 의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 좌우, 전후, 참방향 성분의 합계가 3G 29.4 초당 29.4m 이하로 초과는 S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림은 체인톱의 킥백 현상, 끝부분으로 작업하실 때 튀어오르는 작업자의 얼굴로 튀어오르는 킥백 현상과 발생 위험 부분을 이 부분 체인톱의 앞에 이 부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2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체인톱의 안전장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은 진동방지 전방 손잡이를 보여주고 있고 2번은 전방 손보호판 및 브레이크 핸들 그리고 3번은 체인 브레이크 그리고 4번 후방 손보호대 5번은 체인잡이 볼트 그 다음에 6번은 안전 지뢰 발톱 그 다음에 7번은 스트롤 레버 차단판 그리고 8번은 순간 전원 차단 스위치 9번은 소음기 열차단판 10분 체인 보호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번 벌도목의 추구 요령입니다. 107회 1교시에서 체인톱에 의한 벌도목의 추구 작업,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그리고 126회 1교시 바버체어의 개념과 방지법이 출제되었습니다. 벌도목의 추구 요령을 보면 체인톱으로 벌도 작업 시에 벌도점의 지름이 20cm 이하가 되는 소경목은 수구를 할 필요가 없어 단번에 별도를 합니다.
중대경목은 수구를 해야 합니다. 수구 작업과 추구 작업은 벌목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숙달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소경목의 벌도목 추구 요령은 벌도맥 힌지로 남겨놓은 부분의 1점에 체인톱에 스파이크를 대고 선형으로 1에서 5까지 자릅니다. 그리고 중경목일 경우에는 벌채쯤의 지름이 안내판의 길이의 70% 이상이 될 때에는 그림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부분에 스파이크를 대고 1번에서 2번을 자르며 선단을 이동하지 않고 3, 4번을 자르며 B점에서 스파이크를 이동하여 5, 6을 자릅니다. 대경목의 경우 특별히 큰 대경목을 체인톱으로 벌목하고자 할 때는 그림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벌도할 방향을 충분한 크기로 수구를 한 다음 추구 쪽에서는 체인톱의 안내판의 길이에 맞도록 3방향으로 나누어 톱질을 해야 합니다. 그림 A는 소경목의 추구 작업입니다. 벌도맥으로 남겨놓은 부분의 1점에 체인톱에 스파이크를 대고 선형으로 부채 모양으로 해가지고 1, 2, 3, 4, 5로 한 번에 여기다 대고 한 점에 대고 쭉 자르는 방법입니다. 소경목 벌채 방법. B는 중경목 벌채 방법으로 그 벌채점의 지름이 안내판 지름이 70% 이상이 될 때는 같은 부분에 스파이크를 대고 1, 2를 자르며 선단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3, 4를 자르고 그 다음에 B점에서 다시 이 B점에서 여기 B점에서 스파이크를 이동하고 나머지 5, 6을 자릅니다. 그리고 C 대경목은 먼저 1번에서 벌도할 그 방향의 충분한 크기로 수구를 한 다음에 수구 작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추구 쪽에서 체인톱의 안내판이 길이가 맞도록 3방향으로 나누어 그러니까 한 방, 두 방,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방향을 나누어 톱질을 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하고 3번을 나누어 톱질을 합니다. 대경목의 벌목 시에는 체인톱의 안내판의 길이가 벌도할 윗목의 지름보다 작을 경우 벌목자가 벌도맥이 쪼개져서 생기는 목재 손실과 바버 체어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빨리 벌도맥을 잘라내지 못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바버 체어는 벌도 과정에서 벌도목이 수직으로 쪼개지는 현상으로서 일반적으로 부적당한 수구 작업이나 또는 추구 작업의 결과로 발생되며 근주부에 남아 붙어있는 벌도목의 한 부분입니다. 바버체어는 톰스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은 바버체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발소 의자 모양이 형성되는 겁니다. 톱질은 보링은 벌목 작업 또는 조림 작업 시에 수심을 향하여 완전히 톱질하기 위하여 안내판의 끝 팁이 낳고 노즈 팁이나 코 노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면 중심 자르기는 특별히 대각면이나 비스듬하게 서 있는 잇목과 같은 특수한 나무를 다루는 데 이용되는 표준 추구 작업의 독특한 변법입니다. 앞면 중심 자르기는 최종적인 추구 작업에 앞서 잘라져야 할 나머지 부분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옆면 중심 자르기는 벌목 시의 톱질의 잘못으로 인한 목재의 손실 또는 바버 체어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표준 추구 작업의 계획적인 변법입니다. 옆면 중심 자르기는 잇목을 넘기기 위하여 요구되는 벌도맥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안내판의 끝부분 노즐을 수구면 뒤 수평면을 자르기 경우에는 5cm 수심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음 옆면 노치 자르기는 벌목 시에 톱질의 잘못으로 인한 목재의 손실 또는 바바 체어링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추구 과정의 계획적인 변법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옆면 노치 자르기는 최종적인 추구를 하기에 앞서 각 측면의 지름에 의하여 절단하기 위해 남아있는 벌도맥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이목 토목공학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바버체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버체어는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무 윗부분이 제대로 절단되지 않고 수직으로 갈라지거나 쪼개지면서 마치 이발소의 바버체어처럼 변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벌도맥의 깊이가 부족하거나 수구 작업이 불충분할 때 발생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잇목의 파열을 유발하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바버체어의 원인은 노치를 만들지 않거나 과하게 기울어진 나무거나 목재 섬유의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단단한 참나무를 벌치할 때 발생하고 혹은 로프를 이용해 나무를 무리하게 당겨 펠링컷으로만 제거할 때 발생합니다. 노치는 벌목 시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뜨리기 위해 나무의 밑동 한쪽을 V자 또는 쐐기 모양으로 베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노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치라고 합니다. 노치 하단이고 노치 상단이고 그 노치 각을 말합니다. 처음에 나무는 이쪽 방향으로 쓰러집니다. 먼저 작업 순서는 먼저 노치 하단 물을 자르고 그 다음에 노치 상단 물을 자르고 맞은편 반대쪽에 추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버체어의 예방법을 보면 벌채 전 출현 정리를 통해 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45도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과하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벌채하지 않습니다. 노치를 만들고 신중하게 펠링컷, 추구를 실시합니다. 이때 노치 상단과 하단이 어긋나는 바이패스가 발생했는지 점검합니다. 목재 섬유에 작용되는 장력을 빠르게 끊기 위해 톱날을 항상 예리하게 연마합니다. 찔러배기를 사용해 미리 파괴층을 만듭니다. 이는 목재 섬유가 찢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픽 175번 벌도 방향입니다. 69회 2교시에서 벌도 방향 결정 시 고려사항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라. 107회 1교시에서 잇목의 벌도 방향 결정 시 고려사항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인력에 의한 체인톱 벌목 작업을 살펴보면 인력에 의한 체인톱 벌목 작업을 실시할 때는 풍향, 수영, 중심가지 위치, 지형, 인접목, 부패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목 시에는 썩은 가지의 낙하에 주의하여 벌목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벌목지에 벌목목의 주위에 있는 소경목, 관목, 망경류 등 체인톱의 운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 디딤 대피 장소를 정확히 하고 손톱과 달리 체인톱은 속도가 빨라 생각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대피 장소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체인톱을 손에서 놓고 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대피 장소는 발목되는 잇목으로부터 적어도 3m 이상 떨어진 잇목의 뒤편이 적당합니다. 벌목 위치는 벌채목의 잇목에 대한 제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벌목의 위치, 즉 벌채점, 벌근고, 스텀프 하이트를 맞춰야 합니다. 대경목은 보통 지상 20에서 30cm 높이에서 벌채하지만 뿌리 부분이 구부러진 나무는 구부러진 부분을 제외시키는 점을 벌목 위치로 정하고 또 특수한 대경목이나 귀중한 나무는 근주의 주위를 파내고 벌채하기도 합니다. 벌목 대상목 주의 정리는 벌목용 도구와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정돈해 두고 대피로를 만들어 줍니다. 대피로는 경사지에서 벌목하여 쓰러지는 방향의 반대 측면으로 평탄지에서는 벌목 방향의 뒤편으로 만들고 벌목 대상목의 벌목전 준비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수간의 가슴 높이까지 가지를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벌목목 주위에 벌목 작업에 방해가 되는 과목, 덩굴, 치수 등을 제거합니다. 벌목목 주위에 돌을 치우고 숲이가 두꺼운 수정은 벌목하기 전에 도끼로 벌채점 부분에 대한 박피를 합니다. 근주 부분에 톱질할 부분에 융기부나 팽대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부분을 잘라 제거합니다. 벌목지 주위에 서 있는 고사목은 벌목 작업 전에 먼저 벌목 제거해야 합니다. 벌목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 사항으로 적정 벌목 방향은 목재의 손상과 재해 발생에 관계가 깊고 벌목 후에 집재 작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벌목 방향은 수영, 인접목, 지형, 하층식생, 풍향, 대피 장소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집재 방향과 집재 방법이 신중하게 고려된 벌목 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사진 살림에서 벌목 방향은 보통 임지의 경사 방향에 대하여 가로 방향 또는 약 30도 경사진 방향이 적합합니다. 벌목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은 집재 방법에 따른 벌목 방향으로 왼쪽 그림은 지면끌기 트랙터에 한 지면끌기식 방향입니다. 이랬고 집재를 이렇게 인도 방향으로 트랙터에서 집재를 합니다. 벌목 방향은 집재 방향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상단부는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가선 집재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가선 쪽에서 나무를 이쪽으로 가선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트랙터 등을 이용한 지면끌기식 집재 방법일 경우에는 어골형으로 우듬지 부근이 집재로의 바깥을 향하도록 벌목 작업을 실시합니다. 반면 가선 집재일 경우에는 반대로 우듬지가 집재로를 향하도록 벌목 방향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벌목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벌목 방향이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이용하여 집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하면 트랙터를 이용한 지면끌기 집재 방법은 어골형으로 우듬지 부분, 여기 우듬지 부분입니다. 여기 우듬지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 그러니까 끝에 우듬지 부분이 집재로의 안쪽으로 아니라 바깥쪽으로 가게, 집재를 바깥쪽으로 가게 벌목 작업을 실시하고 가선 집재일 경우에는 반대로 우듬지 부분이 우듬지 부분 집재로를 향하도록
벌목을 하는 겁니다. 이 우든지 부분이 끝부분이 집재로를 향하도록 하고 치매끌기식은 집재로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벌목을 해야 합니다. 나무가 일정한 방향으로 모두 기울어져 있을 때는 벌목 방향을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사지의 침엽수는 대개 산정 방향으로 벌목합니다. 간혹 산록 방향으로 벌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극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올 위험이 있는 활엽수 그리고 로프에 의하여 기계로 끌어올리는 경우와 중력으로 끌어내릴 경우 또한 치수와 유령님의 상태가 좋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실행합니다. 산정 방향으로 벌목할 때에는 산정에서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선복과 산정 인도가 있거나 또는 집재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록 방향으로 벌목하는데 이 경우에는 산록 방향에서 선복 방향으로 작업을 계속 실시합니다. 참고로 산록 방향이 하단부고 선복 방향이 상단부입니다. 임지 내에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방향으로 벌목하는 것이 작업이 용이하고 천연치수야 유령님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벌목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작업 시 고려사항은 벌목 방향을 산정 방향과 산록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정 방향으로 벌목할 때 1차적인 문제는 계곡 방향으로 수관이 발달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쐐기를 박아 산정 방향으로 벌목합니다. 산정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순간에 작업자들은 등고선에 따라 옆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벌목되는 나뭇가지에 부상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목목이 금주를 튀어 넘어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구면을 절단하고 쐐기를 박은 후 수구의 깊이가 충분하도록 잘라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벌도맥이 두꺼운 상태에서 강하게 쐐기 박기를 합니다. 그러면 벌목되는 줄기와 근주가 분리되지 않은 채 넘어져 있게 됩니다. 활엽수의 경우에는 산정 방향으로 벌목하는 방법이 어렵고 위험하므로 산록 방향으로 벌목이 되도록 합니다. 벌목맥이 먼저 파손될 수 있으며 수간이 불균이라여 벌목되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40도 이상인 지역 또는 표토가 얼어 있는 지역과 눈이 얕게 덮여 있는 지역에서는 낙석과 미끄럼의 위험 때문에 산록 방향으로 벌목을 합니다. 산록 방향으로 벌목할 때는 무거운 무게 때문에 가지가 다시 튀어오르고 지표면이 불균이 날 때에는 벌도목이 상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목 방향이 산정 방향과 산록 방향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위험을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면에 직교되는 등고선상으로 벌목 방향을 정하는 경우와 산정 방향 또는 산록 방향으로 기울여 눕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3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벌목 위치와 벌도 방향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벌목 위치는 벌채목의 잇목에 대한 제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벌목의 위치, 즉 벌채점이 낮아야 합니다. 대경목은 보통 지상 20에서 30cm의 높이에서 벌채하지만 뿌리 부분이 구부러진 부분을 제외시키는 점을 벌목 위치로 하고 또 특수한 대경묘나 귀중한 나무는 군주, 밑동의 주위를 파내고 벌채하기도 합니다. 벌도 방향의 적부는 목재의 손상과 재해 발생의 관계가 깊고 벌목 후의 집재 작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벌목 방향은 수영, 인접목, 지형, 하층 치수, 풍량, 풍속, 대피 장소, 벌도 후의 집재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사진 산림에서 벌도 방향은 보통 임지의 경사 방향에 대하여 가로 방향, 하향 또는 약 30도 경사진 방향이 적합합니다. 그림은 벌도 방향을 나타냅니다. 상향은 작업이 곤란하고 그다음에 하향은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횡량으로 30도 좌우 그러니까 15도 해가지고 횡양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30도 경사 하향으로 30도는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것은 횡양 방향의 벌도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무난한 거는 경사하향 30도 범위가 무난하고 상향으로는 작업이 곤란하고 하향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벌도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가 일정한 방향으로 모두 기울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람의 영향에는 벌도 방향을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경사지의 침엽수는 대개 산정 방향으로 벌도합니다. 간혹 산록 방향으로 벌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급경사에서 불러 내려올 위험이 있는 환립수, 로프에 의하여 기계로 끌어올리는 경우와 중력으로 끌어내리는 경우, 그리고 치수와의 상태가 좋아 치수와 유령입니다. 치수와 유령목의 상태가 좋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실행합니다. 산정 방향으로 벌도할 때에는 산정에서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산복과 산정 인도가 있거나 또는 집재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록 방향으로 벌목하는데 이 경우에는 산록 방향에서부터 산복 방향으로 작업을 계속 실시합니다. 임지 내에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방향으로 벌도하는 것이 작업이 용이합니다. 밀림지에서는 작업 전에 임지 내에 공간을 만든 다음 희망하는 방향으로 벌도하여 나아갑니다. 천연치수와 유령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벌도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도 방향을 산정 방향과 산록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빌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방향으로 벌도할 때 가장 큰 1차적인 문제는 계곡 방향으로 수관이 발달되어 있는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쐐기를 박아 산정 방향으로 벌도합니다. 산정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순간에 작업자들은 등고선에 따라 옆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는 나무가 넘어짐과 동시에 밑으로 밀려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도되는 나무까지 부상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도목이 근주를 튀어넘어 아래로 미끄러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추구면 따라배기를 절단하고 쐐기를 박은 후 수구면 방향배기의 깊이가 충분하도록 잘라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벌도맥이 두꺼운 상태에서 강하게 쐐기박기를 합니다. 그러면 벌도되는 줄기와 근주가 분리되지 않은 채 넘어져 있게 됩니다. 활렵수의 경우에는 산정 방향으로 벌도하는 방향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므로 산록 방향으로 벌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쐐기를 박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이 들기 때문이고 또한 벌도맥이 서둘러 파쇄될 수 있으며 수관이 불규칙하게 벌도되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사도가 40도 이상인 지역 또는 표토가 얼어있는 지역과 눈이 얇게 덮여있는 지역에서는 낙석과 미끄럼의 위험 때문에 산록 방향으로 벌도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지들은 나무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급경사에서 산록 방향으로 벌도할 때는 수구의 천정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특히 위험시에는 벌도될 나무의 줄기를 옆에 서 있는 나무에 매어 미끄러져 멀리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산록 방향으로 벌도할 때는 무거운 무게 때문에 가지가 다시 튀어오르고 지표면이 불균할 경우에는 벌도목이 상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